뭐 다 아시는 것처럼 복부 초음파 검사는 뭐 상복부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은 간 기능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베드사이드에서 가장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진단 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환자의 체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양지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병변을 놓지 않게 정확하게 스캔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강의 시간에는 아마 초심자도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의정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병원을 떠난 우리 전공의 선생님도 강의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조숙하게 병원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담도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하면서 병변을 놓치지 않고 스캔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먼저 다양한 스캔 방법을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췌장이라든지 담두죽을 볼 때는 적절한 금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현 교수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루틴이 있지 않고 이제 좀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은 병변을 놓칠 수 있고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천천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서 스캔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스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스캔법이 뭐냐면 이제 스위핑입니다. 이게 스위핑이 뭐냐면 이게 동인 평면상에서 이 풀을 갖다 이동시키지 않고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위아래로 이제 흩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패닝하면서 흩어보는 거고 틸팅은 역시 이제 같은 방법이지만은 이게 트랜스버스가 아니라 롱지튜디널로 잡은 상태에서 이제 좌우로 기울여 보는 게 틸팅이 되겠고 슬라이딩은 동인 평면상에서 이렇게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락킹은 풀볼을 세워서 이제 위아래로 눌러보는 방법. 그 다음에 컴프레셔는 이게 이제 세게 눌러서 에어를 피하고 우리가 프로브하고 우리가 타겟으로 보는 그 병변과의 또는 어떤 올관과의 거리를 좁혀서 초음파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로테이션은 프로브로 갔다가 이제 360도로 또 이제 180도 돌려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뭐 슬라이딩을 했으니까 뭐 락킹을 해야지 컴프레션을 그게 아니라 이 초음파를 보면서 나기도 모르게 이런 매니플레이션 자체가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도 해보고 경험을 쌓아야지 내 몸에 이제 체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금식이 필요하죠. 이렇게 이제 금식이 필요한데 적어도 퇴잠들을 볼 때는 적어도 6시간 내지 8시간 이상 금식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금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결국 담낭이 이렇게 컴프션 이제 컨트랙션 하잖아요. 이렇게 컨트랙션 하면서 이렇게 내강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강 내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 그런 걸 또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컨트랙션이 되니까 그러니까 월이 티크닝 되죠. 이렇게 티크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주비의 월의 시크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하고 필요 없이 이제 간별 진단에 대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금식을 시키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응급으로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런 미싱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라서라도, 초음파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나잇 엠표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초음파 검사는 좀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호흡을 하면서 스왈로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토막에 이제 가스가 차기 때문에 이 초음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혀 이 뒤쪽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초음파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병원에 일찍 와서 검사를 시행하는 걸 갖다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만의 어떤 계획된 플랜을 가지고 초음파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런 구조물 자체가, 이게 지금 뭐 쥐비라든지 발덕다 그런 것이 다 리버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리버를 보고 뭐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루틴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팬크레아스, 골블레더, 발덕 수술을 진행하는데,
팬크라스를 먼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팬크라스를 나중에 보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리버를 보고 보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욕을 하죠. 뭐 숨 좀 깊게 마시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스토막으로 에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팬크라스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초음파를 볼 때 매일 먼저, 팬크라스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팬크라스, 골블레더 발독도 수능을 진행을 합니다. 자, 팬크라스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팬크라스가 사실 제일 보기 어렵죠. 제일 보기 어려운데,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뭐 환자의 체형, 이제 오베시티가 있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에어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에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스사이티스라든지 뭐 이전에 수술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바림 스타디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경우는 뭐 음영장도 그렇고 그래서 전혀 이제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에어라든지 오베시 같은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가스를 피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뭐 기본적인 거지만은 또 어쿠스틱 섀도우를 이용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리버의 라테랄 로브, 그 다음에 팬크라스 테일을 볼 때는 그러니까 스플린을 음영적으로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게 눌러서 이렇게 위내라든지 아니면 콜론 가스를 갖다가 옆으로 밀어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세미시팅 포지션이죠. 이렇게 포지션 체인지 하면 이거 하다 보면 사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포지션 체인지라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팬크라스 꼭 봐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탈기술을 먹어서 위를 채운 다음에 검사하게 되는데, 사실 보통 이거 포지션 체인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귀찮은데 이렇게 물까지 먹여가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경우는 사실 이게 강의일 때 항상 강조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음파에서 팬크라스를 보려 보면은 이렇게 팬크라스 위에는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구조물, 이렇게 정상적인 구조물이라든지 어떤 베리어트 같은 것들이 팬크라스에 있는 어떤 리전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해부학적 아나토미를 알고 있어야겠고,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스캔 방법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이 진짜 이게 트루 병변인지 아니면 정상 구조물인 건지, 이것이 어떤 시스트인지 아니면은 어떤 바스큘라 스트럭처인지 그런 거 갖다가 이제 감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팬크라스는 사실 보기가 되게 어렵죠. 전체적으로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보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특히 이제 헤드하고 이게 테일이 되게 더 보기 어려운 부위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우리 장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버는 사실 이게 아나토미가 되게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복잡한 구조물이고 내가 병변을 봤을 때 그 병변이 어느 부분인지 로케이션도 정확히 해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팬크라스는 그렇진 않죠. 이제 보이면 이제 보이는 게 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면은 내가 어느 한 부위를 놓치지 않고 팬크라스를 다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팬크라스 스캐닝의 그런 메소드를 보면은 트랜스버스 오블리크, 에피가스 롱지튜드나 그 다음에 스플린을 인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에피가스릭에서 트랜스버스 스캔하는 거죠. 보통은 뭐냐면은 환자를 갖다가 딥 아스피레이션,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한테 뭐 숨을 깊게 마시려보다는 배를 맹꽁이 같이 볼록하게 내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잘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랜드마크를 찾는 거죠. 이렇게 스플레인 벨을 찾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스플레인 찾으면 이곳이 마치 우리가 그 스시집 가면 이제 스시 이렇게 딱 엎어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이제 밥이고 이게 이제 두툼한 이렇게 이게 스시 고기처럼 보이는 건데, 스플레이벤이 보이고 이제 그게 위에 보이는 게 이제 팬크라스 파렌카임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요한 구조물이 아울타가 보이고, 그러니까 뒤에 버테브라가 보이겠죠. 버테브라, 아울타 보이고, 이 IVC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찌그러져 보입니다.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고, 스플레인벤하고 아울타 사이에 있는 게 이게 슈페리어 메센트리 아티리아겠죠.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팬크라스를 갖다 보는 방법이고, 이때 반드시 중요한 게 리버의 라테랄 세그멘트를 인도로 본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프로브를 갖다가 스위핑이라든지 틸팅으로 살짝 위로 만약에 올려주게 된다면은
이게 틸팅이 유료했을 때, 그러니까 셀리악 아테리에서 이렇게 나가서 셀리악 아테리에서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 스플레닉 아테리 나가는 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상태에서 이제 프루브를 갖다 살짝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프루브를 환자의 몸에서 떼지 않고 계속 붙인 상태에서 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약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카운터 클럭 와이즈로 로테를 시켜서 프루브를 살짝 내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갈고리처럼 휘어져 들어가는 팬크라스의 운시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주위로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제 듀오데널 가스가 지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에서 충분히 팬크라스를 다 봤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놓쳤던 경우가 이쪽에 이렇게 메스가 숨어있던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니셜 초음파에서는 정상으로 판독을 했었는데 계속 업되나 페리스 CT를 찍어봤는데 이 헤드 쪽에 메스가 다시 보니까 제가 이전에 초음파에서 다 봤다고 생각해요. 이쪽에서 메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언뜻 봤다고 해서 다 봤다고 자신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누르고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프로브를 가다 좀 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인트라 팬크리아틱 포션으로 이게 주행하고 있는, 커먼 헤파틱, 커먼 발덕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보는 것들은, 이제 게스트로 디오다는 아테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시스트인지 아니면은, 바스큘러 스트럭처인지 애매할 때는 당연히 도플러를 띄워보면은 이게 쉽게 감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역시 프루브를 떼지 않고 이제 롱지티드한 스캐너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롱지티드한 스캐너를 바꿔주면은 이게 아올타에서 셀리악 아테리, 슈페리어 메센테리 아테리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팬크라스 이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바디가 스캔이 되는 거죠. 스캔이 되면 여기서 다시 프루브를 갖다가 프루브를 떼지 말고 이쪽 오른쪽 환자 오른쪽 이제 이동시켜 봅니다.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은 이 아올타에서 제일 깊게 보이는 이제 인트라 베나카바를 볼 수가 있고 이쪽 보이는 부위가 이제 팬크라스 헤드 포션이 이게 롱지튜디널로 라운드하게 잘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좀 더 스캔을 갖다가 자세히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가 잘 보이지 않지만은 덕트가 늘어난 분이라고 그러면은 인트라 팬크라틱 포션으로 주행하고 있는 디스탈 커먼 바이덕트를 갖다가 이렇게 초음파에서 롱지튜디널로 관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에서 테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제 팬크라스의 미부가 어떤 식으로 주행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보통 한 50% 정도에서는 호리존탈로, 그 다음에 40%가 어센딩, 나머지 10%는 디센딩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에피가스틱 에어리어에서 트랜스퍼스 스캔을 할 때, 이 한 방향에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프로브를 갖다 약간, 레프트 어버드로 올리거나, 아니면 레프트 다운으로도 이렇게, 프로브의 방향을 갖다가 조절해 보면서 관찰을 하려고 하는 것이 팬크라스의 테일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디가 보이죠? 바디가 보여서 이제 테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실 잘 보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토마 가스가 많이 차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컴프레션 더 한다든지 아니면은 환자를 갖다 세미 시팅 포지션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팬크라스의 테일을 보는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플린 윈도로 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레프트 인터콜스탈 스캔에서, 스플린 윈도로 해서 보면은, 스플린 아래쪽에 이렇게 팬크라스 테일이 보이고, 팬크라스의 에코 덴시티는, 그러니까 스플린보다 살짝 높고, 이렇게 파인 레티큘러 패턴으로 약간 도트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도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플레인 베일이 지나가고, 이 안쪽에 지나가는 것이 이제 스플레닝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트랜스퍼 스캔 했는데, 이게 테일 쪽에, 그래도 뭐 시스트가 보이긴 하죠.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스플릿 윈도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팬크리아스의, 테일의 위치한 시스트를 볼 수가 있겠고, 또 테일을 부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운 더 테일 뷰라는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에피가스틱 에어리에서 롱지튜디널 스캔을 하면서, 이걸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스토마켓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롱지튜드 스캔을 하면서, 이 팬크라스의 바디를 갖다가 어커스트 쉐도 음향차를 이용해서 이게 테일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롱지튜드한 스캔에서 프로브를 갖다가 이제 기울여 가면서 이제 보는 방법인데,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리버의 세그멘트 3번, 2번이 보이고, 이 팬크라스의 이런 바디를 음영청으로 해서 이 테일 쪽을 관찰할 수 있는 다인돌 테일블가 되었고, 아마 그 VOD 시간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번 좀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캔 방법을 보시면은 아울타 보이고, 버테브라, 아울타, 스플레인이, 베인이 보이죠? 베인이 보이고, 이렇게 헤드가 보이고, 인스턴트 포스트에 보이고, 이게 아이 보시는 찌그러져 보이고, 좀 아까 이게 레프트 레나 베인이었죠? 이렇게 드레인되는 거. 이렇게 보여서, 테일까지 이렇게 잘 보게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 잘 보이는 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지만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어떤 게 비정상인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좀 아까 셀리악 트렁크에서 스플레인 아테리, 스플레인 베인이 지나가는 거 보이고 있죠. 스플린은 인도로 방법인데, 스플린 보이고, 이거 보이죠? 이렇게. 팬크라스 테일이 잘 보이고, 스플린 베인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스플린을 윈도에서 이제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팬크라스 스캐닝의 팁을 보면은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고, 일단 호흡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호흡주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계자 압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안 보일 때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포지션 체인지를 하는 게, 특히 앉아서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래도 잘 안 보인다. 그런데 환자는 최적에 뭐가 있어서 꼭 봐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CT 검사를 하는 것 같다가, 리커멘드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초음파에서 GB 스캐닝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라이트 서브코스탈 롱지튜드널,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인터코스 스캔인데,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그 리버 스캔 방법하고 이제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이렇게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하면은 GB를 장축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장축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뭐 일반적으로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프로브를 갖다가 스위핑을 갖다가 맨 위쪽으로 해서 돔 쪽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돔 쪽으로 올리면서 서서히 스위핑을 하게 되는데,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브시로 드레인되는 라이트,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프로브를 갖다가 좀 더 이제 아래쪽으로 스위핑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S1이 보이고, 우리가 배는 좀, 그 다음에 S3, S2, 3가 보이고, 이게 포탈 베이나 트랜스퍼스 포션이 보이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프로브를 갖다 좀 더 조절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인터로바 피셔가 보이죠. 이렇게. 인터로바 포시에 보면 여기서 프로브를 갖다 좀 더 조절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GB를 갖다 이제 장축으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GB를 보는 그뿐만 아니라 리버하고 어떤 뭐 포탈베이라든지 그런 이제 바스큘러 아나토미를 같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스캔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롱지튜드한 스캔은 에피가스리 에어리에서 종축을 해서 이제 라이트로 프로브를 갖다가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스캔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 리버 GB를 갖다 이제 장축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시스덕트, 이렇게, 시스덕트하고 GB에 내게서 시스덕트 쪽으로 해서 이렇게 CBD 쪽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갖다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특히 GB 넥 쪽에 숨어 있는 이런 어떤 작은 스툴을 갖다가 진단하는데, 라이트 롱지튜드한 스캔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 여러분들이 초심자들이 하다 보면 이렇게 GB가 세트에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방향에 따라서 마치 폴립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롱지튜드널 스캔 해보면 이것이 폴립이 아니라 집어에 있는 어떤 septum이라든지 뭐 하이스터 밸브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그 프리장 킵이라고 GB의 펀더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스머프 모자가처럼 이렇게 꼬인 부위가 있는데, 이런 어떤 GB의 전체적인 쉐입을 평가하는데 아주 좋은 스캐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트랜스퍼스 스캔은 역시 에피가스틱 에리어에서 그러니까 횡으로 스캔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은 GB뿐만 아니라 리버하고 이제 팬크라스를 같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스 때문에 사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많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스토니 GB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갖다가 WESI라고 그러는데, 월이 있고 W, 에코 E, 그 다음에 뒤에 섀도우 보이라서 WSI라고 하는데, GB가 스톤을 꽉 차서 이게 GB 내각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이게 GB 스톤이구나, 이렇게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라이트 트랜스퍼 스캔이죠. 이제 이렇게 보였을 때 잘못 보면 이것이 뭐 에어댓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스캔 방법이 하나가 라이트 트랜스퍼서 스캔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라이트 인터콜스터 스캔이죠. 보통 뭐 세그먼트 7번, 8번에서 많이 하는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의 호흡을 갖다가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환자가 호흡을 너무 깊게 해버리면은 이쪽에 다 이제 에어가 차서 전혀 보이지도 않고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을 갖다 되게 잘 해야 되고, 이렇게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GB를 보는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환자가 뚱뚱하신 분이 있죠. 오베이스 하신 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LC가 있는 분 환자에서도 이렇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환자분에서 GB에 내게 어떤 병변이 있는지 평가하는데 아주 좋은 스캐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은 먼저 에피가스를 트랜스퍼 스캔을 하고 있죠. 아까 이제 보시는 것 같지만 옴빌칼 포션이 보이고 있고, 리간트 변은 보이고 있고, 프로볼 여기서 살짝 이제 라이트 서브코스를 이동을 하는 거죠. 이제 이동을 하면서 위로 스위핑을 해보면은 이렇게 인트로바 피셔가 보이죠. 이제 피셔가 보이면 여기서 이제 더 해보면은 GB의 장축을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조그만 폴리 같은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GB를 스캐닝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코스탈 스캔을 잠깐 보면은 역시 세그먼트 7번이나 8번에서 보면은 포탈 베인의 라이트 브랜치에서 올라가서 이거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라이트 포탈 베인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5번 쪽, 이제 8번 쪽에 보이고 있죠. 이렇게 GB가 보이고 있고, 이제 보면 이제 아래쪽까지 이렇게 GB의 넥을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강조를 드렸지만은 약간 오베이스 하거나 LC 환자에서 GB의 넥을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GB 스캔 방법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은 중요한 게 일단 금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의 체형에 따라서 담낭이 위치하는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은 좀 깊게 위치하고 있고, 약간 마르신 분들은 이게 GB가 거의 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 이렇게 GB 펠비스, GB의 펀더스 팁이 펠비스까지 내려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환자의 체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스캐닝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이런 라이트 서브코스 라인이나 인터코스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다양하게 포지션 체인지를 해서 보는 게 GB의 병변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덕트인데, 발덕도도 기본적으로 GB하고 좀 비슷해요. 스캔이 한번 이제 비슷한데, 가장 기본적인 스캔은 뭐냐면은 그 라이트 엔테리어 오블리크 스캔인데, 이때는 보통 물론 슈파인에서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 레프트 다운 데크브리트에서 하는 게 이제 마음이 도움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나토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일 깊게 보이는 것이 IVC가 보이고, 그러니까 포탈 베인이 보이고, 포탈 베인 앞쪽에 중요한 것이 이게 엑스트라 헤파틱 바일덕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포탈 베인하고 그 시비드하고 주위에 사이로 지나는 동그랗게 잘리는 것이, 이것이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가 이제 앙프레스로 잘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스택 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구조물을 찾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식도에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포탈 베인은 스트레이트 주행하는 반면에 이렇게 시비들 이렇게 약간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죠.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포탈 베인이 보이는 한 플랜에서는 디스탈 시비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고, 특히 이 부분에 이제 디오드에 가스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사실 관찰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거에 이제 프로브를 갖다가 이렇게 라이트 엔트리 오블리크 스캔에서 이렇게 롱지튜디널로 약간 프로브를 돌려서 보면은 아까 본 사진과 같이 이렇게 인트라 팬크라트 포션에 디스탈 시비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트라파틱 독트를 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프트를 볼 때는 이렇게 에피가스 트랜스퍼 스캔인데, 사실 딱 봤을 때 늘어나지 않았으면은 뭐 이게 우리가 사실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페서스 황달이 있어서 발덕다 늘어난 분들은 이렇게 확 늘어나 보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보이는데 리버 안에 뭔가 덕트가 튜블라 스크러스가 되게 많이 보인다. 그것은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일레트된 인트라파틱 발덕트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뭐 투메니 덕트사 뭐 말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나토미를 보시면은 이렇게 포탈 베인에서 이렇게 옴블리카 포션에서
S2, S3가 나타나고, 이제 B1하고 B2, B3는 이렇게, 그러니까 포탑의 뒤쪽으로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초음파 사상에서 보면은, 이게 B3 같은 경우에는, B2 같은 경우는 이게 포탑의 아래쪽에 보이죠,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브라도 좀 내려다 보면은, 트랜스퍼 스캔에서 뛰지 않고 쭉 아래쪽으로 스캔하다 보면은, 인트라 팬크라트 포션에 CBD까지 관찰할 수 있겠고, 라이트 롭의, 바일덕트를 보는 경우에는 똑같이, 인터코스탈 스캔, 뭐 7번이나 8번 쪽에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라이트 포탑에는 보이고, 세건트 S5A 보이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뭐 늘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고, 요새는 이제 워낙, 초음파의 해상도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이지만 이렇게 아주 가늘게 이렇게 네코가 있는 이런 바일덕들로 관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정상 단거는 사실 당연히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잘 보이지가 않죠.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덕트가 안 보이면은 뭐 인트라파티 바일덕트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덕트가 늘어나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덕트가 늘어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딘가 막힌 경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역할은 뭐냐면 막혔을 때 그 막힌 레벨이 어딘지 아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초음파라면서 어디가 막혔는지 그 막힌 원인이 뭔가까지 찾아내면은 뭐 금상첨화하겠지만은 어떤 패저스 황달에서 초음파 역할은 기본적으로 어떤 펫의 위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막힌 부위를 갖다가 좀 더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것은 우리가 CT라든지 아니면 MR 같은 다른 영상 장비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역할은 일단 어디가 막혔는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단 최단도계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스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제 금식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초음파 허상이라든지, 그리고 요새는 이제 기기 자체가 거의 이제 하모닉 이미징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모닉 이미징을 갖다가 기본 세팅을 해놓고 초음파를 해보시면은 좀 더 우리가 좋은 영상을 갖다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도 교수님 너무 자세하고 명확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좌중에서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뭐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판크라스가 정말 좀 힘든 것 같고, 뭐 테일을 아무리 잘 보려고 그래도 뭐 힘든 경우는 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저도 막 물도 먹으면서 했는데 진짜 사실은 그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조영덕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강의를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초음파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잠깐 저도 궁금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은 이제 그 판크라틱 덕트의 딜라테이션이나 그 다음에 인트라헤파틱 바일 덕트 딜라테이션이 사실은 저희가 뭐 CBD 이런 데는 워낙 뭐 명확하니까 저희가 좀 보이는데, 사실 피덕트 딜라테이션과 인트라헤파틱 바일 덕트의 딜라테이션의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일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좀 이밸루에이션 해야 될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인트라파티 발덕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한 이제 1, 2mm가 정상이거든요. 이제 1, 2mm가 정상인데, 이전에는 사실 안 보였었죠. 안 보였는데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제 해상도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덕트가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폐쇄가 우리가 그런 어떤 폐쇄가 없는 환자하고 있는 환자하고 덕트가 늘어났을 때 이제 보이는 양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LFT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초음파를 해봤더니 뭐 인트라파틱 덕트가 뭐 살짝 늘어나 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뭐 그거를 위해서 다른 뭐 추가적인 영상 검사까지 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덕트가 늘어나는데 그게 뭐 1, 2mm가 아니라 적어도 뭐 3, 4mm 정도 늘어나 있고 뭐 포칼하게 늘어나 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당연히 다른 CT 같은 이제 퍼더 일반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덕트가 문제인데, 피덕트 같은 경우 문제는 보통 이제 뭐 헤드라든지 바디 테일에 따라 위치가 좀 다르긴 하는데,
보통 한 이제 2, 3mm 정도로 보거든요. 2, 3mm 정도 보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엘라스티시티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좀 늘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올드 에지에서 이게 디퓨즈하게 뭐 다 늘어나 있고 어떤 특별히 매스가 보이지 않고 뭐 좁아진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냥 레귤러하게 좀 팔로우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뭐 5mm 이상 늘어나 있다,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팬크레스를 다 봤다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포칼 리전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팔로우 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자신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사실 가스에 잘 안 보일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5mm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또 혹시 모르니까, CT 같은 검사로 그냥 한번 해서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고 있고 환자한테도 그렇게 검사를 해볼 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